삭막한 빌딩 숲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서울. 그 심장부인 테헤란로의 한 대기업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한지우 팝세 팀장은 책상 위 서류 더미에 얼굴을 파묻다시피 한 채였다. 그녀의 책상 한켠에는 각종 영양제 병들과 식어버린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야경이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신사업 프로젝트 발표 준비로 그녀는 이미 몇 주째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었다. 성공 가도를 숨가쁘게 달려온 그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최연소 임원 승진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걸린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만큼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퇴근 후 텅 빈 오피스텔에 돌아와도 지우는 좀처럼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프로젝트 생각뿐이었다. 문득 몇 해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장 친한 친구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연의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쳤다. 책상 서랍 속 빛바랜 사진 속에서 수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깊은 상실감과 함께 삶의 허무함을 느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끝없이 되뇌는 질문은 메아리 없이 흩어졌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프로젝트 최종 점검 회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날카로운 상사의 질책과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지우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두통과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이를 무시했다. 이것만 끝나면 조금 쉴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짰다.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떨리는 손끝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을 뿐일지도 몰랐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으니까. 프로젝트 발표 당일, 지우는 아침 일찍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매끄러웠고 준비한 자료들은 빈틈없이 논리적이었다. 수많은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지우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 팀장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박서준 팀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지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아득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힘없이 단상 위로 쓰러졌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준은 황급히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지우의 의식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병원 응급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혈압 급강하, 제세동기 준비.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지우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잿빛 하늘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간지럽혔다. 몽환적인 풍경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안개 자욱한 강가에 다다랐을 때 작은 나룻배 한 척이 물결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뱃사공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우는 망설임 없이 배에 올랐다. 배가 조용히 강물을 가르며 나아가자 강 건너편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수연이었다. 수연은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은 건널 때가 아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남아있다. 그 목소리와 함께 강렬한 빛이 온 세상을 감쌌고 지우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목소리에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의사와 간호사가 서 있었다.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타코츠보 증후군 혹은 상심 증후군을 겪었으며 심정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설명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다.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은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지만 갈대밭의 스산한 바람소리와 수연의 미소, 그리고 알 수 없는 목소리는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가장 먼저 병문안을 온 것은 박서준 팀장이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팀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내가 뿌린 씨앗이라니 그게 대체 뭘까? 퇴원 후 지우는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냈다. 그리고 모든 연락을 잠시 끊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노트북을 덮었다. 도시의 소음과 경쟁,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전라남도 구례의 한적한 풍경사진 한 장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푸른 산과 굽이치는 섬진강,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지우는 홀린 듯 짐을 꾸렸고 다음날 무작정 구례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간 시골 마을, 사진 속에서 보았던 오래된 한옥 셔틀 월화정 등은 실제로도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처마 밑 풍경 소리가 바람 따라 청아하게 울렸다. 찻집 주인인 강은영 대초반은 첫인상부터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국화차를 내어주며 지우를 맞이했고 지우는 며칠간 찻집 한켠의 작은 황토방에 머물기로 했다. 처음 며칠 동안 지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만 자거나 멍하니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거나 은영이 내어주는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이 전부였다. 도시에서의 강박적인 생활 리듬에서 벗어나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은영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신의 임사 체험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삶의 공허함과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스러움에 대해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은영은 대부분 말없이 들어주었고 가끔씩 툭 던지는 한마디는 지우의 마음을 울렸다. 때로는 멈춰서서 자기 안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오. 너무 오래 바깥 소리만 듣고 살았으니 이제는 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하지. 지우는 은영을 도와 찻잎을 따거나 마당을 쓰는 등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녘 섬진강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바라보거나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보며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감동을 받았다. 흙냄새, 풀냄새, 은은한 차 향기가 그녀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셨다.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림 그리기에 대한 열정이 가슴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었다. 어느 날 오후 박서준이 수소문 끝에 월화정을 찾아왔다. 그는 몰라보게 편안해진 지우의 얼굴과 수수한 옷차림에 적잖이 놀란 듯했다. 팀장님, 아니, 지우씨, 여기서 잘 지내시는 겁니까? 서준은 여전히 그녀가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눈치였다. 지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에게 차를 대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기서는 조금씩 보여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평온함을 읽었고 그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님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복잡한 심경으로 서울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쩐지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그는 지우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월화정을 찾았다. 서울 본사의 최민석 이사였다. 그는 지우의 직속 상관이었고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최 이사는 지우에게 새로 시작되는 핵심 프로젝트의 팀장직과 함께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제안하며 서울로의 복귀를 강하게 설득했다. 한지우 씨, 이런 시골에서 재능 낭비할 시간 없어. 자네 능력이면 더 큰 성공을 거머쥘 수 있네. 이게 현실적인 성공이야. 어서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최 이사의 말은 지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성공, 인정,
안정적인 미래.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추구해왔던 가치들이었다. 잠시나마 서울의 화려함과 성취감이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그 숨막히는 경쟁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임사 체험에서 들었던 내가 뿌린 씨앗이 남아있다는 메시지가 다시 뇌리를 맴돌았다. 그 씨앗이라는 게 혹시 서울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걸 포기하려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높은 빌딩 계단을 오르거나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 더미에 파묻히곤 했다.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은영은 그런 지우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지우는 홀로 지리산 자락의 작은 암자를 찾아 나섰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암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법당 앞마당, 거친 바위 틈을 비집고 곱게 피어난 작은 보라색 야생화 한 송이가 지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워낸 그 모습에서 지우는 강렬한 생명력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암자에서 내려오는 길,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전망 좋은 바위에 걸터 앉아 홀로 명상에 잠겼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자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 소리와 새소리, 멀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임사 체험에서 들었던 그 신비로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오래전 수연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우야, 너는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해 보여. 내 그림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 꼭 위로받는 느낌이랄까?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뿌려진 씨앗은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사회적 성공이나 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잊고 지냈던 예술적 재능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타인에게 작은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일.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피워내야 할 진짜 씨앗이었던 것이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감사와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지우는 최민석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사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씨앗을 키워보려 합니다. 수화기 넘어 최 이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은영을 찾아갔다. 은영은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 생각했소. 진짜 배기꽃은 시련 속에서 더 향기로운 법이지. 지우는 은영의 미소 속에서 깊은 지지와 이해를 느꼈다. 몇 달 후 지리산 자락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지우는 월화정 근처의 작은 황토방을 작업실 삼아 매일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소박한 일상, 그리고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신비로운 빛과 형상들이 따뜻한 색감으로 담겼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마주했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때로는 은영의 찻집일을 도우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도 했다. 그녀의 그림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가끔 그녀의 그림을 사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들은 지우의 그림에서 깊은 위로와 치유의 힘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서준과는 가끔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하는 좋은 친구 관계를 이어갔다. 서준은 지우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했고 언젠가 그녀의 작은 전시회를 열어주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우는 섬진강변 잔디밭에 앉아 스케치를 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한가로이 떠가고 있었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과 초조함 대신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아직 나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임사 체험 중 들었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녀는 현재의 삶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곳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더욱 충실히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저 멀리 지우의 작은 모습 위로 지리산의 푸른 등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고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다.